자, 두 번째 챕터인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직계표 갈게요, 여러분. 제가 아까 여기 챕터가 13번째까지 있었다고 첫 번째 강좌에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세금계산서랑 계산서를 챕터를 묶어버려서요. 12번째 챕터까지만 교재 있을 겁니다. 전년도는 여기를 구분했었는데 우리 2021년도 교재는 제가 묶어버린 상태라서 그래서 12번째까지 있고요. 그럼 두 번째 챕터 부분은 시험에서 열심히 출제를 하겠죠.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직계표. 그러면 저희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직계표는 502페이지부터 이제 시작이 되고요. 이 부분은 제가 전표 입력하는 걸 한 가지를 할 거예요. 왜냐면 해서 보여드릴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들어갈 거고. 그리고 항상 교재 내용에 보시면 이렇게 어디에 있는지 경로가 써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로 따라서 가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직계표는 왜 내는 것이냐. 자, 이 부분은 매출자 입장의 서류입니다. 그래서 매출자 입장이라는 얘기는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열었을 때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이라는 자리가 있죠. 그 부분에 해당되는 서류. 자, 우리 첫 번째 강좌에서 진행했던 부분에 들어가서 보시면 우리 첫 번째 부분 같은 경우는 어떤 내용을 보셨었냐면 아이고, 제 펜 기능이 켜져 있네요. 자, 첫 번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세금 계산서하고 무슨 부분 봤어요, 여러분? 계산서라는 걸 봤었잖아요. 그럼 세금 계산서와 계산서는 매출하고 매입을 같이 봤었죠. 그러면 매출하고 매입을 같이 봤으니까 그 부분은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의 세금 계산서 발행이라는 부분에 과세와 영세 내용도 보신 거고, 그리고 매입세액 부분에 세금 계산서 수취본에 들어가는 부분도 일단은 정리가 된 거예요. 그 부분이 들어가는 서류가 금액이 있었다라면 지금 세금계산서나 우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계표를 내야 된다. 다만 당신이 경영사업자이면 계산서를 발급한 것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매출처별 계산서계표도 내라. 그리고 당신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라면 계산서를 발급하는 게 아니라 받은 게 있을 것이다. 그럼 부가세 신고 때 계산서에 대한 수취분에 대한 금액을 내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계산서를 발급하고 계산서를 수취한 건 부가가치세 신고서 세 번째 쪽에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1쪽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3쪽에 가면 하단 쪽에 가면 면세수익금액이라는 자리가 있고 그 면세수익금액 자리에 계산서를 발급한 거, 계산서를 수취한 난이 있습니다. 그 난의 금액이 집계되어 있으면 반드시 계산서계표를 제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메인 매출 다 보여드린 거예요. 근데 지금 들어온 이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직계표는 매입이 아니라 매출 쪽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이라는 부분에 가서 봤더니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발행이라는 자리가 있었죠, 여러분. 남번호상으로 얘기하면 부가세 신고서 몇 번 난? 3번 난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부가세 신고서 3번 난에 들어오는 금액이 있거나 또는 영세도 신용카드 매출에 대한 부분, 현금 영수증에 대한 매출이 있을 수도 있죠, 여러분. 그러면 무슨 부분이요? 우리 영세율란에 가면 우리 세금계산서 발급도 있지만 기타라는 난도 있었죠, 여러분. 그러면 그 난이 6번 난인가요? 자, 그래서 6번 난에 집계된 금액이 있었다면 이 서류를 반드시 같이 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무슨 얘기 하겠어요? 메인 매출전표 입력할 때 우리는 17 카드 과세에 대한 부분이 있었거나 우리 카드 면세에 대한 부분이 있었거나 카드 영세에 대한 부분이 있었거나 현금 과세에 대한 부분이 있었거나 현금 면세에 대한 부분이 있었거나 카드 영세에 대한 부분이 있었다라면 우린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직계표를 작성해서 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만 저는 3번과 6번 난을 써드렸다는 얘기는 무슨 부분일까요, 여러분? 이 부분은 부가세 신고서 1쪽이요. 과세표준 및 매출세. 근데 여기 면세라는 것도 있네요. 겸용사업자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왜냐면 부가세 신고를 안 한다라면 이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럼 면세인데도 나는 신고하는 게 있었다? 그럼 저는 겸용사업자인 거죠. 그럼 겸용사업자는 우리 부가세 신고서 몇 쪽? 3쪽에 가면 뭐가 있다? 면세 수익금액 있잖아요. 그래서 그 면세 수익금액에 우리 집계된 금액이 있었던 거겠죠. 그러면 이 부분이 들어가겠죠. 왜냐면 이 면세 수익금액은 계산서 발급한 거, 카드 영수증을 발급한 거, 현금 영수증 발급한 거 다 집계하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그랬을 때 이 서류를 꼭 내야 된다는 거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기억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산회계까지는 그냥 입력하는 것만 배우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무부터는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입력했던 부분이 부가세 신고서에 집계가 되고 그 집계된 게 있으면 이 서류를 같이 냈어야지라는 걸 배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부속 서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이신 거고요. 됐을까요? 그래서 나온 부분. 자, 그리고 나서 우리 또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게 있죠, 여러분. 이 서류가 또 영향을 주는 자리가 있어요. 자, 지금 제가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이라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3번란에 집계가 된다. 근데 그 3번란에 집계된 부분은 우리 부가세 신고서 몇 번란? 19번란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과세에 우리 신용카드와 현금 영수증이라고 하는 3번 란에 우리는 뭐가 있을 것이다. 금액이 있고 그리고 세액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금액에 나는 지금 현재 100원이 기재되어 있고 세액에 10원이 있더라. 그러면 이 자리에 기록된 금액이 있었다라면 이 부분은 부가가치세 신고서 하단에 가면 우리는 세액공제 감면 자리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갔더니 뭐가 있더라? 신용, 카드, 매출, 전표, 발행, 세액공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발행세액 공제인 몇 번란? 19번란이 있어요. 자, 이 난에 지금 여러분 제가 신용카드로 100에 10을 팔았다? 그럼 110을 카드를 긁었겠죠, 여러분? 그러면 이 공제난에 110이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는 개인 사업자는 무엇이 가능하다?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들어오는 거거든요. 법인 사업자는 110은 기록하지만 세액공제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우리 분명히 불가능하다라고 이론에서 배우고 들어왔죠. 이게 이거하고도 연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3번에 기입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19번까지 끌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린 건 매출 부분이 집계되는 걸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건 그 신용카드에 대한 매출이 있었다라면 이런 세액공제가 있다라는 것까지 같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부가가치세가 무엇되는?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무슨 부분?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을 발행하거나 전자화폐로 결제 대금을 받았다라면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발행세 공제는 발행한 금액 또는 결제 금액의 얼마? 1.3%. 자, 근데 연간 한도 얼마? 1,000만 원까지 공제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다만 지금 이 부분에 누구는 제외시켜라? 법인은 절대로 발행세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그리고 매출 금액, 공급가액 얼마를 초과하는 개인사업자, 10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도 이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 공제 못 받는다겠죠. 그래서 저희 이전에 뭐 적색 경보도 든다 이런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까지 끌고 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그 문제점을 이제 들어가서 볼게요. 왜 제가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드리냐면 이게 서식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지금 서식에 보면 자, 2번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 금액의 현황입니다. 라고 되어 있고 자, 3번에 갔더니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 금액 중 세금 계산서를 무엇한 내역? 교부한 내역이라고 나옵니다. 자, 제가 앞에 저희가 이제 전표 입력할 때 여러분 또는 다른 수업할 때 제가 무슨 말씀 드렸었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거래를 하다 보면 세금 계산서라든지 계산서를 무엇하고요? 발급을 하고요. 발급을 하고 무슨 부분? 신용카드에 대한 부분에 결제가 나타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나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카드 결제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러분 지금 현재 세금 계산서를 발급했을 때는 돈을 아직 못 받았으니까 쉽게 생각하면 저 외상이었어요 라는 상태라는 거죠. 그럼 상대편이 저한테 현금을 주거나 보통 예금 입금을 해주면 좋은데 상대편이 저한테 무슨 부분 카드를 쑥 내밀고 아유 저는요 이거 결제를 뭐로 하겠다? 카드로 할게요 라고 하면서 카드를 내밀었다는 거죠.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증빙 발급이 두 개가 되는 거죠, 여러분. 무슨 부분이요? 저는 세금, 계산서를 무엇하였고 발급하여서 상대편한테 주었고 그리고 저는 또 하나 누굴 발급했어요? 신용, 카드, 영수증을 무엇하였다? 발급하였다. 그러면 두 개의 증빙이 있네요. 그럼 여러분들은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할 땐 뭐로 입력할 것이다? 우리는 세금 계산서랑 신용카드가 만나면 누가 더 힘이 세다? 세금 계산서가 더 힘이 센 거로 보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할 때 세금 계산서를 기준으로 뭐라고 나올 것이다. 우리는 10일
과세로 물건을 팔았어요. 이렇게 얘기할 거고요. 만약 이게 영세율 세금 계산서였다. 그럼 12 영세로 물건을 팔았어요. 라고 얘기할 거고 저희는 이 부분이 지금 현재 계산서였다. 그럼 13 면세로 팔았어요. 라고 얘기하겠죠. 이해되셨어요? 그럼 요거를 입력하겠죠. 11 과세로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결제가 무엇이었다? 카드였어요. 이렇게 얘기할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용카드라는 건 이 결제했다는 건 여러분들 단말기를 긁었다는 얘기일까요? 단말기를 긁지 않았다는 얘기인가요? 단말기에 체크를 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신용카드도 단말기를 통해서 전자자료가 다 전송이 되는 거죠. 일단 어디예요? 카드사예요. 카드사에 모여있던 이 부분이 어디로 넘어간다? 국세청에 모이거든요. 그럼 국세청 입장에서는 뭐라고 생각할까요? 자, 이게 결제라는 걸 알 수는 없어요. 국세청 입장에서는. 그럼 이 사람은 세금 계산서 매출도 있고 카드 매출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버리거든요. 국세청은. 그러면 저희는 부가세 신고할 때 무슨 부분? 아니, 요거 신용카드 발급한 요건은요. 매출이 아닙니다. 그 매출은 저희 세금 계산서로 신고를 했고요. 그리고 요 부분은 무슨 부분? 결제 수단이었어요. 라는 걸 무엇해야 된다? 티를 내줘야 돼요. 그게 지금 2번과 3번을 이해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일단 제가 세금 계산서는 부가세 포함해서 110을 발급했대요. 부가세 포함. 그러면 카드 결제도 얼마를 했다? 110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됐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전표를 입력할 때는 무슨 부분? 우리 100에 얼마가 있다? 10이 있고 결제했어요. 이렇게 끝낼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서식은요. 세금 계산서가 먼저 누르지 않고요. 카드 단말기 긁은 게 먼저 들어요. 그래서 너 신용카드 등 발행한 금액을 일단 2번만 했어. 이 자리가 2번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제가 100에 10을 팔았잖아요. 근데 단말기 얼마 긁었다고요? 부가세 포함해서 110 긁었어요? 그러면 요 부분 발행 금액에 들어오는 건 단말기에 긁힌 금액. 그러면 여러분 우리 대부분 결제할 때 여러분 매장에 가서 물건을 샀어요. 그럼 부가세 따로 주세요? 아니면 신용카드에서 다 같이 결제해요? 다 같이 결제하잖아요. 특이하게 제가 얼마는 현금 내고 얼마는 카드 긁어주세요라고 하는 거 아닌 이상은 그냥 전체 금액을 카드로 다 결제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2번에 들어오는 금액은 반드시 무슨 금액이어야 된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어야 해요. 그래서 공급 대가라고 하는 우리 단말기를 긁은 금액 또는 카드 영수증에 기록된 금액. 그러니까 카드 영수증에 가면 공급가액 얼마, 부가가치세 얼마, 합계금액 얼마 이렇게 써있죠. 그 합계금액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 대가인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이 이 자리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럼 제가 카드로 110을 긁었으니까 이 자리에 110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다른 자료가 없다라면 우린 합계 자리에 110이 들어가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시면 됐을까요? 자,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부분? 너 이거 110은 지금 현재 세금 계산서로 물건을 판 거구나. 결제 수단이었던 거야? 네, 그렇습니다. 라고 하면 지금 여기 합계에 써 있는 금액 중에 3번 자리에 세금 계산서를 발급했으면 이 자리에 기록하는 거고요. 계산서를 발급했으면 이 자리에 기록하는 거예요. 자, 이 작업을 안 해주면 국세청에서 모두 다 연락이 옵니다. 소위에서 이런 거죠. 지금 저희는 무슨 생각해요? 제가 힘이 누가 세다? 세금 계산서가 힘이 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저처럼 이 작업을 안 한 거죠. 자, 이 작업을 안 하고 그러면 소위 말해서 전 딱 이 건 하나만 있다고 얘기할게요. 그러면 국세청에는 카드 매출이 있는 걸로 집계가 됐어요. 저는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 집계표를 이번 부가세 신고 때 안 냈어요. 그리고 뭐만 냈을까요? 세금 계산서에 대한 매출 부분만 입력을 하고 세금 계산 사개표만 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일정 기간 지났더니 국세청에서 연락이 옵니다. 너네 몇 년도 몇 기 부가세 신고 기간에 신용카드 매출이 있더라. 그런데 너네 신고가 빠졌더라. 자, 이유를 우리한테 알려줘라고 해서 소명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서류를 막 뒤적뒤적 열겠죠. 그래서 열어봤더니 뭐라고 써있다? 이거 세금 계산서 매출인데 왜 이런 얘기가 있지? 그래서 봤더니 카드 결제였던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이제 뒤늦게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예 그 건은요. 우리 100에 10짜리 세금 계산서 발행건이었고 그리고 세금 계산서로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겁니다. 라고 답변을 합니다. 근데 세무서는 믿어야 되는 서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은 공문서로 작성을 하고 글은 그리고 세금 계산서랑 신용카드를 우리
복사기에 올려놓으시고 다 카피를 뜹니다. 그게 100건이면 100건을 떠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일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도 반드시 작업을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 그러니까 시험의 포커스는 그거예요. 지금처럼 나와져 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순수하게 나는 세금 계산서라든지 계산서 거론 없이 나 그냥 카드로 물건 팔았어요. 현금 영수증 물건 팔았어요. 직불카드로 물건 팔았어요. 또는 전자 지급수단으로 물건 팔았어요. 라고 하시면 그거로 그냥 전표 입력하시고 끝내시면 되는 거예요. 고민거리가 없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 누가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금 계산서, 계산서 발급분의 결제 수단으로 쓴 게 문제라는 거죠. 이해되셨을까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세청은 2번에 집계된 금액 중에 3번에 해당되는 금액에 대한 자료 신고를 정확하게 해달라는 게 그들의 취지예요.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순수한 카드나 현금 영수증 매출뿐만이 아니라 그 부분까지도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여기 2번에 대한 걸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 그래서 순수한이라는 건 그냥 정말 카드 매출, 정말 현금 영수증 매출, 김영식 선불카드 매출, 우리 직불카드 매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전자 지급수단 매출. 자, 그 부분에 우리 요 부분에 대한 걸 꼭 정리를 잘 하셔라. 그럼 이런 반대 얘기할게요. 제가 카드로 물건을 팔았습니다. 카드로 물건을 팔았어요.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세금 계산서 매출했었던 걸 이번에 카드 매출했어요. 자, 근데 거래처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뭘 요구하더라? 저희요, 증빙 처리한다고요. 세금 계산서를 발급 좀 해주세요. 라고 요구를 합니다. 자, 법령에 뭐라고 써있다? 카드 매출에 대해서는 세금 계산서 발급을 무엇한다? 하지 말아라. 발급이 금지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세금 계산서 교부 금지 법령이 있어요.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푸테어 달라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으로 법정 증빙 모두 다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다 가능해요. 거기에 종업원 카드까지 인정하고 있고 종업원 카드는 접대비만 인정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카드 영수증을 증빙 처리 못한다고 하는 분들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법상 신용카드 매출이 있었다라면 세금 계산서 교부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이걸 금지 안 시키면 이 두 번째 있는 이 꺽쇠 표시해드린 사건이 계속 있거든요. 그럼 지금 들어봐도 이러면 우린 계속 일거리를 만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카드 매출이 아니라 무슨 부분은 세금 계산서로 물건을 팔고 그들이 카드를 내미는 건 방법이 없더라는 거예요.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안 했으면 괜찮은데 세금 발급이 끝나고 나서 결제 수단은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결제 수단이란 표현을 해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우리 신용카드 매출권에 대해서는 세금 계산서 교부는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 말아라라고 되어 있다. 그래서 안 해도 됩니다. 그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내는 게 시험의 키워드예요. 그리고 이거를 반영하려면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 서식만 저희는 메인 매출 전표 쪽에 가서요. 전표 입력해서 서식에 들어오는 걸 직접적으로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제가 회계 수업할 때 왜 카드 유형을 분계 쪽에 써라고 했는지를 여기서 보시면 확연히 눈에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까지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 서식은 반드시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쓴다는 거, 그거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전체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 금액에 누가 있으면 우리 세금 계산서나 계산서 발행 금액이 있다라면 반드시 3번 란에 무엇 해야 된다? 기록을 해서 신고를 해야 된다. 그래야 뒤에 별도에 소명하지 않는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입력할 때요. 이쪽은 아직 한 번도 시험에 출제한 적은 없는데요. 자, 이건 무슨 얘기시냐면 우리가 직불이라든지 김영식 선불에 대한 부분에 전자 지급 수단을 통해서도 결제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전자 지급 수단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었다라면 자, 이 자리에 집계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 들어오면 안 되거든요. 이건 일반 카드예요. 근데 전자 지급 수단의 성격을 갖고 있는 직불 또는 김영식 선불의 성격이었다라는 부분이었다라면 집계되는 자리가 현재 다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어디에서 여러분 거래처 등록에 가시면 여러분들 무슨 탭이 있다? 카드 탭이 있죠? 신용카드 탭이 있어요, 여러분. 그럼 신용카드 탭에 들어가서 봤더니 무슨 부분? 지금 당신이 등록하는 신용카드, 매출카드가 여러분 지금 이거 매출이잖아요. 이 매출카드가 전자지급 수단인지 아닌지를 무엇하는? 선택하는 여부 자리가 있었죠.
그 자리를 여로 선택하고 들어오시고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할 때 그 신용카드 등록했던 걸 선택하면 이 자리에 집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자리에 집계가 안 들어온다는 건 거래처 등록의 신용카드 탭에 전자지급수단 체크가 안 되어 있다는 거. 그것도 알아두셔야 되겠죠. 시험에서 내고 안 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업무를 생각해 보신다면 반드시 어디서 끌고 오는지를 꼭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도 들어와져 있는 것도 가져갑니다. 시험에서 안 내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시험이 뭐 안 낸다고 해서 우리가 모르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구분난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되는 부분. 그러면 전표 입력하러 가볼게요, 여러분. 전표 입력하러. 자, 교재 몇 페이지로 가시냐면 우리 그 502페이지 하단에 가시면 신용카드 등 매출 전표 입력은 교재 449페이지를 참고하세요라고 당구장 표시로 써드린 게 있어요. 네, 그 부분 갈 거고요. 자, 지금 여러분들은 전산세무 2급 데이터 모두 다 실행을 해놨을 거고요. 또 파이널 데이터는 안 되세요. 우리는 본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실행을 하셨으면 반드시 급수는 몇 급 선택하시고요. 설마 또 회계 1급 들어오신 건 아니죠. 저희가 회계랑 같이 했던 혼합반이라서 세무로 들어오셔야 되겠죠. 세무 2급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회사 코드는 몇 번? 2000번. 주식회사 배움이라는 회사를 선택해서 들어오셔야 해요. 그래서 이 회사에 전표 입력을 하면서 서식에 반영되는 걸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을까요? 자, 그러면 7월 8일부터 가볼게요, 여러분. 그러면 회계관리에 재무회계에 전표 입력에 가시고요. 그리고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열어주세요. 자,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이 열리면 우린 날짜는 7월 8일을 입력해서 가겠습니다. 그러면 7월 8일의 거래는 주식회사 희연의 전자제품을 우리 1,012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이고요. 자, 매출하였고 무슨 카드? 국민카드로 무엇하였다? 결제를 받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영수증을 발급. 그러면 여러분 누가 봐도 카드 결제이고 카드 매출인 거죠. 그리고 1,012만 원은 부가세 포함 금액이고요. 그러면 이렇게 유형이 나오게 되면 우리는 메인 매출 전표에 들어가셔서 월은 몇 월 선택하시고요. 7월. 그리고 일자는 며칠? 8일입니다. 그리고 부가세 포함이라고 했으니까 유형은 매출에 무엇을 선택한다? 카드 과세를 선택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저희는 17 카드 과세를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품목에 가셔서 우린 그냥 제품이라고 쓸게요, 여러분. 그래서 제품이라고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공급가액은 부가세 포함 금액이죠. 그러면 1,012만 원을 입력합니다. 그러면 92만 원에 우리 920만 원에 92만 원 구분될 거고요. 그리고 거래처는 누구한테 팔았다? 희연한테 팔았습니다. 그럼 희연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 내려오셔서 신용카드사에 F2번 눌러주시고 무슨 카드? 국민카드 선택하시면 되겠죠. 분계는 뭐로 가자? 4번 카드로 갑니다. 그러면 차변의 외상 매출금액 국민카드 들어왔고요. 제품 팔았으니까 상거래요, 여러분. 그럼 외상 매출금액 국민카드사한테 돈 받으시면 되시고 대변에는 제품 매출과 부가세 예수금이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자, 이런 매출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자? 순수한 카드 매출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매출이 들어오게 되면 자, 이렇게 입력을 했고요. 됐어요, 여러분? 이렇게 입력을 하셨고 그리고 나서 우리는 전체 메뉴에 가셔서 부가가치라는 쪽에 갑니다. 그리고 어디 가실 거냐면 부가가치세라는 부분, 신고서 부속명세서 부가가치세 쪽에 가시면 누가 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직계표가 있죠, 여러분. 자, 이 메뉴를 열어주세요. 자, 이 메뉴 열어주시고 그리고 우리 기간은 몇 월부터 몇 월을 입력하자. 우리 지금 현재 여러분 몇 월 달 전표 입력했어요? 7월입니다. 그러면 2기 예정부가세 신고기간이겠네요. 그럼 7월부터 9월을 입력합니다. 조회 기간에 7 치고 엔터, 9 넣고 엔터. 자, 그러면 넣고 들어오시면 우리 조금 전에 메인 매출 전표에 얼마 입력했던 부분. 우리 지금 매출한 금액 얼마이죠? 부가세 포함해서 1,012만 원. 자, 그리고 카드로 물건 팔았다고 얘기했고요. 그럼 이 부분은 몇 번 자리? 2번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금액 현황에 신용, 직불, 기명식, 선불카드란에 우리 그리고 과세였어요? 면세였어요? 과세.
자, 그럼 이 과세 자리 얼마 들어온다? 1,012만 원 들어온 거 보이시죠? 됐어요, 여러분? 그럼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집계된다는 거 말씀드린 거 이해되셨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집계가 돼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됐을까요? 자, 그리고 이제 서류 하나 더 볼게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서류 하나가 나왔고요. 그 다음 다시 전체 메뉴 눌러주세요.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서도 연달아 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가면 자, 우리가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매출이 일어나면 우리 과세였더라면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의 과세에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발행분 3번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여기 3번 자리에 집계된 금액은 몇 번 자리? 경감 공제세액,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 공제 등 19번 자리에도 들어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정말로 그렇게 들어온지 보시죠. 자, 조회 기간에 가서 우리는 이기 예정이니까 몇 월부터 몇 월? 7월부터 9월을 갑니다. 자, 7월부터 9월을 입력하시고 우리 아래까지 내려옵니다. 그럼 보시면 자, 지금 과세니까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발행분 3번 자리에 자, 금액은 공급까지 들어온 자리죠. 920. 세액은 얼마? 92만 원. 자, 요거 결제를 우리 카드 매출한 금액은 합친 발행 금액은 얼마이다? 112만 원. 그러면 19번 자리 112만 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오죠. 근데 법인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 공제 연간한도 1,000만 원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금액은 집계가 되지만 세액 자리만 공란이면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배지 입력 문제 7점짜리 문제가 나올 때 카드 매출 문제가 나오면 3번 자리에 가액과 세액을 구분해서 입력하시고 이 자리에 합쳐진 금액을 넣는 게 원래 맞아요, 여러분. 근데 사전에 이론 수업할 때 말씀드렸지만 답안 공지를 가보면 어떻더라? 어떤 출제자는 19번에 답을 기재해서 공지하고 어떤 출제자는 여기를 공란으로 공지하더라. 오락가락하고 있다라겠죠. 그런데 우리는 넣는 거로 가져갑니다. 원래 들어오는 게 맞습니다. 들어오는 게 맞아요. 그러면 일단 위치 확인 다 시켜드렸죠? 자, 그 다음 거 들어가 볼게요. 자, 다시 누굴 들어가자? 우리 여러분 페이지를 넘어갑니다. 현금 영수증도 한번 봐야죠. 자, 그래서 우리는 현금 영수증 매출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메인 매출 전표 필요하니까 여러분 회계관리 쪽에 가셔서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클릭하시면 이런 메뉴 열어놓은 게 열리겠죠. 그러면 들어가 볼게요. 자, 회사는 비사업자인 이상해 씨에게 컴퓨터 제품 주변기기를 330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입니다. 자, 그래서 330만 원에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없이 현금 판매하고요. 현금 영수증, 소득공제용 승인번호는 어쩌고라고 합니다. 발급해 주었다. 우리한테는 이 승인번호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 그냥 현금 영수증 발급해줬다? 소득공제금 줬다는 건 이상희 씨가 개인이겠죠. 사업자가 아니니까 소득공제금 받아갔겠죠. 이상희 씨가 사업자였다라면 지출 증빙용 발급해달라고 했겠죠. 그죠? 사업자 번호 불러주는 거. 그럼 이거 입력하시면 되네요. 그럼 날짜는 7월 9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여기 일자를 바꿔주시거나 또는 7월 달 그냥 치고 내려와서요. 일자 9일을 넣어줍니다. 자, 부가세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있어요. 부가세 포함 금액 330입니다. 그러면 과세 매출이구나. 그럼 매출 쪽에 가셔서 현금 영수증의 과세는 누구이다? 22번 현금 과세. 그러면 22번 유형 선택을 유형에 넣어주시면 되시고요. 자, 그리고 품목은 제품 팔았다고 하겠습니다. 자, 공급가액은 부가세 포함 금액 330만 원을 입력하시면 300에 30이 나뉘죠. 자, 거래처는 누구한테 팔았다? 이상해 씨. 그러면 이상해 씨 선택해 주시면 되시고요. 됐어요, 여러분? 자, 그리고 분기난에 가서 현금 받고 팔았죠, 여러분? 현금 판매하고 현금 영수증 발급해 줬어요? 그러면 분계는 1번 현금 갑니다. 그러면 입금 전표 처리되고요. 제품 매출에 부가세 예수금 나오고 마무리가 된 거죠.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 부가가치 쪽에 가시면 누구요?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 금액 집계표에 가셔서 이제 어디에 집계가 돼야 된다? 현금 영수증 자리에. 그리고 과세이다 면세이다? 과세. 그러면 과세는 과세 매출분에 면세는 면세 매출분에 그리고 여기 과세에는 누가 포함된다? 영세율 매출도 포함해야 되겠죠. 그러면 영세율 사업자는 과세 사업자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집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가고요. 그리고 여기 봉사료는 어떤 경우이시냐면 우리 수업할 때 여러분 우리 뭐 얘기했었냐면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말아야 될 봉사료가 있었어요. 무슨 부분? 우리
지금 현재 영수증이 있었다라고 하신다면 카드 영수증에 봉사료가 구분 기재되어 있고 그리고 그 봉사료를 종업원한테 준다라면 그 부분은 무엇하지 않는다. 우리 과세표제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 봉사료가 여기다 기록해서 갑니다. 됐을까요? 그 시험에서 내냐고 물어보시면 한 번도 출제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무대행에 가시면 단란주점이라든지 봉사료가 발생하는 장소에 기장대행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봉사료를 종업원한테 주는지 꼭 확인하실 것. 특히 단란주점 같은 경우는 종업원이 사업소득자들이에요. 그 봉사료가 발생되는 종업원들이. 그러면 반드시 부가세 신고할 때 이쪽에 기록해서 가셔야 됩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고난으로 쓰는 거고요. 그러면 저희 상단에 세로 블록이 버튼이 있죠, 여러분? 네, 우리 왼쪽 상단에 그럼 세로 블록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기존 자료는 삭제하고 전표 자료 부르겠네요. 이해합니다. 그러면 330만 원은 어디에? 현금 영수증 330만 원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자,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갑니다. 그럼 부가세 신고서는 여러분 지금 신용카드와 현금 영수증 발행한 1,342만 원의 금액이 어디에?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서 과세의 세금 계산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발행분 3번 자리에 들어와야 되겠죠. 다만 누구와 누구를 구분해서 들어온다? 우리 가액과 세액을 구분해서 들어오겠죠. 그러면 이거 다시 불러드리려면 우리는 조회 버튼 눌러주시면 되죠. 그럼 조회라는 거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럼 이런 금액 바뀌죠? 얼마? 금액은 1,220만 원에 세금 122만 원. 자, 두 금액이 지금 현재 카드 단말기를 긁힌 금액이 되는 거죠. 그럼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발행분의 합계 금액은 우리 몇 번 자리? 19번 자리에 1,342만 원이 기록이 됩니다. 됐어요? 자, 이렇게 움직여요. 저희 요거까진 끝내고 식사할게요, 여러분.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요 내용. 자, 세금 계산서 발급분에 대한 신용카드 결제요. 그러니까 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는데 그들이 결제를 카드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무슨 부분? 자,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분에 대해서는 세금 계산서 중복으로 교부하는 건 현재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무엇하고 있다? 금지하고 있어요. 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런데 뭐는 막을 수 없더라? 결제는 막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만 세금 계산서나 계산서 발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카드 결제가 이루어지기도 하더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막을 방법이 없더라. 그래서 이 부분이 발생이 돼서 내용을 정리하고 보니 나는 세금 계산서나 계산서가 있는데 카드 영수증도 또 발행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 되었다? 증빙이 중복으로 발급되었다. 그럼 부가세 신고할 때 반드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직계표에 요건은 세금 계산서 또는 계산서 발급건입니다라는 표기를 해서 신고를 해야 우리는 소명 요청이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지금 이 부분이에요. 그러면 내용 볼게요. 자, 7월 10일입니다. 주식회사 전자마트에 전자제품을 부가가치세 별도 500만 원에 판매를 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대금의 결제는 국민카드로 결제받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영수증을 발급하였다. 그럼 증빙 2개 나갔네요. 그럼 신용카드 영수증과 세금 계산서가 동시에 발생이 되면 또는 여러분 이런 경우도 있어요. 세금 계산서 발행은요. 7월 10일이에요. 근데 카드 결제는 7월 15일일 수도 있어요. 또는 8월 15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세금 계산서 날짜와 그리고 신용카드 영수증을 발급한 날짜가 다르면 이 부분은 일반 전표에 가셔서 하셔야 돼요. 현재 시험은 이런 문제를 일반 전표에 입력하는 걸 내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지기표에 반영하는 문제를 한 번도 낸 적은 없어요. 근데 업무에 가면 이게 있을 거예요. 그럼 일반 전표에 갑니다. 그럼 우리는 또 머리가 멘붕이죠. 왜냐하면 시험은 맨날 뭐로 내요? 세금 계산서 날짜랑 카드 영수증 날짜가 같다라는 것만 내고 있거든요. 같다라는 건 지금 배우신 대로 하시면 돼요. 메인 매출 전표에서. 근데 다르다라면 어떻게 할 거냐? 자, 일반 전표에 가시고 우리 관리 기능 키 몇 번이라고 배웠어요, 여러분? 펑션 키. F3번 키 배웠죠? 이 F3번 키를 누르면 무엇 할 수 있다? 요거 입력할 수 있는 란이 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가서 무슨 부분? 아, 지금 내가 이거 카드 결제로 입력했던 부분은 무슨 부분? 세금 계산서 발급건이에요? 교부건이에요? 라고 선택하는 창이 있어요.
그 창을 넣어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F3번 키는 잊어버리지 마세요. 우리가 AT 때문에 다 어음 관리 부분만 기억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관리 키예요. 차량 유지비 관리도 몇 번 쓴다고요? F3번 키 쓴다고 했어요. 그래서 펑션 키 F3번은 업무상에서 매우 중요한 키입니다. 시험에서야 그냥 어음만 주구장창 하지만 AT에서 뭐 그리고 이쪽 시험은 아예 안 내잖아요, 여러분. 네. 그리고 여기도 F3번 키 위치 알려드렸잖아요. 보이는 자리. 자, 그러면 들어가 볼게요. 자, 메인 매출 전표를 열어주세요, 여러분. 메인 매출 전표 입력 열어주시고, 자, 날짜 10일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10일을 입력합니다. 자, 유형은 뭐로 간다고요? 세금 계산서. 그러면 10일 세금 계산서. 자, 품목은 제품 팔았습니다. 금액은 500만 원 입력하시면 부가세 10% 나오겠죠. 자, 거래처는 누구라고요? 주식회사 전자마트에 팔았으니까 전자 입력하시고 전자마트를 선택합니다. 참 많네요, 전자가. 자, 주식회사 전자마트 선택하시고 전자예요, 종이예요? 전자입니다. 여 선택합니다. 자, 분계는 뭐로 가시면 될까요? 반드시 카드입니다. 여기다 혼합을 넣는다? 외상을 넣는다? 일단 우린 사고 넣어볼게요. 자, 일단 여러분 외상 넣어볼게요. 2번 외상. 자, 2번 외상 넣었더니 우리 지금 외상 매출금에 부가세, 예수금과 제품 매출 대변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자리에 가서 지금 코드돔 F2번을 누르고 그리고 누굴 선택하겠다? 국민카드 넣어볼게요. 자, 국민카드를 넣고 엔터를 칩니다. 됐어요, 여러분? 그럼 분계상에는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은 일단 국세청에 신고가 될 때는 세금 계산서 매출로 신고가 되는데 저는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 직계표에 가서 이거요. 카드 단말기 얼마 550만 원을 긁었지만 이거는 매출이 아니라 결제였어요라는 티를 내라고 했잖아요. 그럼 지금처럼 입력했을 때 반영이 되냐고요? 그럼 일단은 외상으로 넣은 거 가지고 우린 어디에 가자? 부가가치라고 하는 모듈을 선택하시고요. 부가가치세에 가셔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 직계표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지금 550만 원 신용카드니까 우리 과세 매출이었고요. 여기 1,012만 원에 550이 더해지고 그리고 3번 자리 세금 계산서 발행이란 자리에 550이 기록돼야 되거든요. 정말 그렇게 들어온지 보자고요. 자, 세로 불러오기 눌러주세요. 세로 불러오기를 클릭. 자, 그리고 이해합니다. 자, 금액의 변화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자, 그럼 혼합으로 해도 되느냐? 자, 근데 여러분 혼합은 사실 해봐도 큰 의미는 없었겠지만 그래도 해볼게요. 자,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 가서요. 이번엔 분계를 우리 무엇으로? 혼합 3번을 가겠습니다. 자, 3번 혼합 선택해 주시고요. 그럼 대변에 제품 매출과 부가세 예수금 들어왔죠, 여러분? 자, 이 상태에서 우리 내려옵니다. 그리고 무엇을 선택하자? 우리 4번, 우리 차변 선택해 주시고요. 외상 매출금 넣어 주시고요. 자, 그리고 거래처는 다시 코드 도움 눌러서 우리는 무슨 카드? 국민카드 선택할게요. 그래서 국민카드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아까 외상이었을 때는 외상 매출금이 먼저 등장했고요. 거래처 우리 바꿔줬죠. 혼합은 외상 매출금 입력했고요. 그리고 거래처 국민카드 넣은 거 말고는 전혀 다른 점이 없어요. 그래도 일단은 넣었으니 정말로 그렇게 반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볼게요. 그러면 다시 부가가치 선택해 주시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 직계표에 갑니다. 그리고 또 왼쪽 상단에 있는 세로 블록이 버튼 클릭해 주시고요. 이해를 합니다. 자, 금액의 변화는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그럼 제가 회계 때부터 카드 매출은 무조건 카드를 쓰라는 이유를 아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회계 때 다방공지 된 거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혼합도 맞았다고 하고 외상도 맞았다고 그러고 카드도 맞았다고 한다. 근데 저는 혼합이나 외상을 쓰는 거 별로 권하지 않는다. 될 수 있으면 카드 쓰는 걸 권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게 습관이 배어 있는 분들은 지금 현재 카드에 대한 부분이 등장이 되면 세금 계산서 발급분에 대해서도 우리 분계 유형을 뭐로 선택하더라? 카드 선택하거든요. 근데 혼합이라든지 외상이 습관이 되어 있는 분들은 그걸 안 하세요. 그럼 이대로 그냥 신고가 나가는 거예요. 그럼 다 소명 요청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다 카피 뜨시면 되시고 뭐 지금 현재 관련된 서류 문서 작성하셔서 내시면 됩니다. 근데 그건 일이라고요. 일거리예요, 여러분. 일을 자꾸 만들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실 건 우리가 매입은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매입은 영향을 주는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근데 매출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매출은 카드와 관련된 부분은 분계 유형을 반드시 무엇으로 가자? 카드로 가자. 그럼 다시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 갑니다. 자, 들어가시고요. 이 자리를 4번 카드로 선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럼 팝업 창이 떠요. 그리고 뭐라고 나온다? 신용카드사를 입력하라고 나옵니다. 이건 여러분 회계급수 때도 우리 한번 했어요. 분계로 봤었습니다. 그러면 신용카드사에 가셔서 코드돔 F2번 눌러주시고요. 해당되는 카드를 선택합니다. 됐어요, 여러분? 그러면 국민카드, 그리고 저희 아까 왜 봉사료 구분 기재한 거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신용카드 매출 점포 신고할 때 봉사료에 따로 써달라고 했었죠, 여러분? 그게 이 자리에 입력하면 들어가요. 근데 여기 왜 비활성화예요? 라고 물어보신다라면 이건 환경 등록 또는 환경 설정에서 사용하겠다라는 거로 바꾸고 들어와야 인한이 활성화가 됩니다. 왜냐면 일반적인 사업장은 봉사료를 구분 기재해서 부가세 신고할 때 끌고 다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입력하는 창이 뜨면 우리가 엔터라든지 해야 될 일이 한 번 더 늘거든요. 그래서 환경 등록 또는 환경 설정에서 사용 여부를 설정할 수 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업무적인 측면 때문에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럼 요거 선택하시고 확인이란 걸 눌러줍니다. 됐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린 분명히 중단부에 있는 신용카드사 입력한 적 없어요. 근데 여기에 카드사가 기록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 차변에 외상매출금이 들어오고요. 국민카드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아두실 거 하나, 달라지는 게 하나 있지 않아요, 여러분? 자, 뭐가 달라져 있을까요? 자, 우리가 앞에서 입력했을 때 무슨 부분들 우리가 여기 거래처에 카드를 직접 입력한 적은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 이렇게 카자가 붙은 적은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는 여러분 직접 들어가서 입력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경우 내가 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다, 과세, 계산서를 발급했다, 면세, 영실세금계를 발급했다, 12, 영세. 자, 그렇게 넣어주시고 무슨 부분? 분계를 카드로 선택을 하면 자, 무슨 부분에 지금 나와져 있는 요 자리에 카자가 자동으로 들어가면서 아, 이거는 세금 계산서로 물건 팔았는데 카드 결제된 거구나. 계산서로 물건 팔았는데 카드 결제된 거구나. 라는 티를 내주는 자리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카드로 선택했을 때만 이것이가 들어와요. 절대 잊어버리지 마실 것 됐을까요? 그리고 세무에서는 이런 문제를 분계 문제로 내고 답안을 카드로 넣지 않은 건 답안 인정 안 하는 거로도 채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말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어차피 부가세를 배우는 회계 1급부터 그렇게 답안 채점을 했어야 되는 게 맞죠. 이런 문제를 낼 때. 근데 답이 지금 분계를 어떤 걸 쓰든 하단에 분계만 맞으면 다 맞았음 하잖아요. 이 자리가 카가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그건 아니에요. 반드시 이런 형태로 씁니다. 네, 그래서 이 형태로 써주시는 게 맞고요. 그래서 요 내용. 그러면 저희는 카자 들어온 것까지 봤어요, 여러분? 그럼 부가가치에 갑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매출점표 발행직계표에 갑니다. 자, 그리고 나서 상단에 새로 불러오기를 눌러주세요. 자, 새로 불러오기 하시고 얘 누르시면 우리 아까 1,012만 원짜리에 얼마? 550만 원이 가산이 돼서 1,562만 원이 되고요. 그 1,562만 원의 금액이 기록된 게 이제 합계로 넘어가겠죠. 그러면 사실 요거만 본다라면 나 과세로 팔았던 1,562만 원 금액 중에 세금 계산서 발급한 거 얼마 있다? 550만 원이 있다. 이렇게 돼요.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카드로 넣어주셔라. 그리고 요 부분이 이제 무슨 부분? 자, 우리 부가세 신고서까지 보고 식사할게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갑니다. 자, 부가세 신고서에 가셔서 무엇 해달라? 우린 상단에 조회 버튼 눌러주시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입력했던 7월 10일은 무슨 매출이죠? 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다? 그럼 세금 계산서 매출이에요. 그럼 몇 번 난에 가야 돼요? 1번 난에 가야 되는 거죠. 그쵸, 여러분? 그러면 여기 1번 난에 들어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1번 난에 들어야 되고요. 3번 자리에는 들어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그리고 3번에 있었던 우리 무슨 금액? 여기 금액과 세액. 자, 그러면 요 금액과 세액의 합계. 자, 요 합계 금액은 어디에? 자, 지금 19번 자리에 집계가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 550만 원이라고 했던 요 금액은 지금 이 자리에 들어오면 될까요? 안 되죠, 여러분. 3번 자리에 안 들어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3번에 들어온 금액만 여기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550만 원은 1번 자리에 집계가 되고 끝나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됐을까요? 그리고 국세청에는 카드가 긁혔기 때문에 모여 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 이거는 세금 계산서 매출권에 중복되는 겁니다. 라는 표시를 내서 신고하면 끝나지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린 상단에
조회 버튼을 눌러서 반영을 하겠습니다. 벌써 하신 분들은 상관없으시고요. 그럼 여기 500에 50만 원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우리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발행분 안 들어와야 되고요. 그리고 이 자리도 영향을 안 받아야 되는 거예요. 됐어요?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되는 부분. 그러니까 신용카드 매출 전표는 막 그냥 순수한 매출은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무슨 부분? 세금 계산서나 계산서 발급분에 결제받은 게 우리한테는 해야 되는 업무 중에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시험은 그 문제를 내고 싶어서 이 문제를 내는 거예요. 어차피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해서 여러분 다 자동 반영되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큰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그런데도 끊임없이 내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내는 거라는 거죠. 결제권 때문에 내는 겁니다. 중복의 의미 때문에. 그래서 정확하게 좀 숙지를 해야 되는 부분. 이건 전표 입력을 하고 들어오셔야 더 정확해요, 여러분. 그래서 요 서식만 전표 입력을 같이 해봤습니다. 자, 식사하시고 그 다음 이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회사 코드는 2100번 주식회사 청송으로 변경을 좀 해주세요. 전산세무 같은 경우는 부속서류 작성 부분 내용이 부가세 신고서 결과까지 같이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희가 중간에 회사를 여러 곳 바꿔가면서 갈 거거든요. 그래서 회사 코드는 2100번 청송으로 좀 바꿔주시고 그리고 교재는 이제 다시 돌아오세요. 전표 입력해서 우리가 입력할 때 유의사항 이제 설명드렸으니까 저희 교재는 다시 몇 페이지로 넘어오시냐면 503페이지. 저 502페이지가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직계표 내용 있잖아요. 503페이지 가면 실습 예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실습 예제하고 집중 심화 곧바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들어가 볼게요. 자, 우리 시험에 이제 포커스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이 실무 예제 들어가기 전에 전표 입력하는 유의사항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전산세무 시험의 문제점이 뭐냐면 관련된 서류를 작성하는 부속 서류 문제를 내고 싶어요. 그러면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 직계표 문제를 내겠다. 그러면 메인 매출 전표에 들어갈 수 있는 요건의 정보를 주고 전표 입력을 하고 서류를 작성하고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까지 해달라. 이렇게 해서 점수 채점을 하면 좋은데 시험을 그렇게 내지 않아요. 그냥 메인 매출 전표는 메인 매출 전표로 내버리고요. 그리고 관련된 서식 작성 문제는 3점짜리를 따로 내버려요. 근데 이게 시험이라는 게 국가공인을 받고 나면 중간에 시험 제도를 한꺼번에 바꾸는 게 불가능해요. 네. 그래서 지금 스마트 A라고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근데 그 프로그램 보면 스마트 A에 가로 열고 I 플러스가 계속 붙어 있어요. 근데 그 I 플러스를 못 지운 게 뭐냐면 국가공인 승인 받을 때 프로그램 명칭을 I 플러스로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스마트 A로 못 바꾸고 있는 거거든요. I 플러스 프로그램은 단종 프로그램이에요. 현재 현업에서 아예 쓰지도 않아요. 그런데 또 못 바꾼 게 그런 이유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K랩이라는 거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교육용 프로그램은 계속 K랩인 거예요. 근데 실무용에서는 세무사랑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고 그리고 시험에 대한 구성은 중간에 바꾸는 게 사실상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험 문제 취지는 부가가치세 부속서류 문제를 내겠다. 그러면 전표 입력의 문제를 내는 빈도는 매우 낮다. 그래서 전표는 그냥 전표 입력 문제 5문제 내서 우리 몇 점을 15점짜리 문제를 따로 내고요. 그리고 그냥 부속서류 누구를 작성해. 그러면 이 서류 작성하고 그리고 단서에 부가세 신고서까지 반영하시오라는 문제가 있으면 들어가서 조회까지 하고 저장하고 나오시면 점수를 3점 내지 4점을 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험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래서 실무예제 문제 보시면 전표 입력은 생략하고 갑니다. 다음 자료를 주식회사 청송 회사코드 2100번에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추가로 반영하고 반드시 원하는 요건은 꼭 충족을 시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추가 반영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부가세 신고서 마지막에 조회해 주셔야 되고요. 자, 부속 서류인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직계표를 작성하시오. 자,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제시된 자료 외에는 없는 것으로 가정하며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은 생략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전표 입력은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원하는 서류가 두 가지네요. 자,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직계표 작성하는 거와 부가세 신고서 추가 반영하는 거. 그럼 작업의 순서는 우리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직계표 작성하는 게 1번이고요.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서 추가 반영하는 게 2번입니다. 그리고 1기 예정 부가세 신고라고 했으니까 1월 1일부터 3월 31일에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된 거 작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어디에 가서
우리 부가가치의 신고서 부속 명세의 부가가치세 쪽에 가시고요.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직계표라고 하는 메뉴를 클릭해서 일단 열어주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왜 서식을 열어놓고 시작하시라고 말씀드리냐면 관련된 내용을 정리할 때가 필요해요. 그러면 난을 다 외우고 계실 수가 없잖아요. 열어놓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럼 기간은 일기 예정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1월부터 몇 월을요? 3월을 입력하고 들어가서 내용을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실 건 일단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전자지급 수단의 내용이 나오면 일단 2번 자리에 발행 금액으로 모두 다 입력하자. 그리고 2번에 입력한 금액 중 신용카드, 우리 세금 계산서나 계산서 발급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라면 우리 3번 자리에 다시 무엇하자? 기록하자.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1월 10일 거래처 주식회사 강한상사 자, 공급 대가 330만 원의 제품을 현금 판매하고요. 현금 영수증을 무엇하였다? 교부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러면 현금 영수증 교부했고 지금 공급 대가 330이에요. 그럼 부가세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나와져 있는 요 서식의 내용을 보고요. 위치 파악을 하면 우리는 현금 영수증 쪽에 가야 되고요. 과세 매출에 가야 되는 거죠.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지금 어느 쪽에 가는지 꼭 정리를 잘 해주실 것. 그래서 1번에 대한 부분의 문제는 일단 현금 영수증 교부에 저희는 과세 매출 쪽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과세 매출 쪽에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정리할 건 그럼 이 부분은 부가세 신고서에도 들어가야 되느냐라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 지금 이 부분은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발행분에 가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그냥 부가세 신고서라고 쓸게요. 부가세 신고서에 가서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가서 우리 몇 번 난에 3번 난에 기록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이 경우도 부가세 신고서가 기억이 안 나면 서식을 열어놓고 난 확인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부가세 신고서 3번 난에 기록을 합니다. 자, 그리고 부가세 신고서는 금액과 세액이 구분되어 있으니까 이 난에 기록할 때는 우리 금액은 300만 원이고요. 그리고 세액은 얼마? 30만 원으로 각각 기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시고 됐을까요? 자, 그리고 2월 25일에 가볼게요. 자, 거래처 우주상사이고요. 상품을 판매하고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발행. 대금은 국민카드로 결제받았다. 우리 시험은 참 다양성을 추구해서 냅니다. 자, 영세율 세금 계산서 발행했던 부분에 대해서 나는 카드 결제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동시에 두 건이 생기는 거네요.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일단 영세율은 과세이다, 면세이다, 과세로 보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과세 매출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신용카드니까 우리는 신용, 직불, 기명식, 선불카드 안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러면 이것도 표시를 한다라고 한다라면 우리는 뭐라고 써놓자? 아,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과세 매출란에 들어가야 되는 거구나 라고 표시를 좀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점이 있죠, 여러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가야 되죠. 그러면 부가세 신고서는 지금 2번 같은 경우는 저는 위쪽에 쓸게요.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갔더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여러분 3번 난에 못 가죠.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몇 번 난에 가야 된다. 여러분 세금 계산서 발행했어요. 무슨 세금 계산서? 영세율. 그러면 부가가치세 신고서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에 영세율 자리가 있죠. 그래서 영세율 자리에 가야 되고요. 그리고 세금 계산서 발급했으니까 영세율의 세금 계산서 발급이라고 되어 있는 난 몇 번 난이냐면 5번 난입니다. 그래서 5번 난에 기록을 해주셔야 해요. 금액은 얼마이다? 250만 원이라고 기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난의 위치가 또 달라졌습니다. 자, 그 다음 3월 10일 비사업자인 김유림에게 상품 143만 원 공급 대가이고요. 소매로 매출하고 국민카드로 결제받았다라고 합니다. 국민카드. 자, 그리고 금액은 143만 원 공급 대가. 그럼 부가세 포함된 금액이란 얘기네요. 그러면 여러분 이 부분은 일단 과세 매출이고요. 그리고 국민카드니까 신용카드라고 하는 자리에 넣어주면 되네요. 그러면 이 부분도 우리가 위치를 정리하면 우리 과세
매출이라는 부분에 기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부가세 신고서는 어느 쪽에 넣어주시면 된다. 우리 부가세 신고서도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부가세 신고서의 위치는 몇 번 란? 3번 란에 들어가겠네요. 그래서 3번 란에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금액은 얼마에 얼마로 구분하셔야 돼요? 우리 143만 원은 130만 원에 그리고 13만 원으로 구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는 부분. 자, 그러면 1월 10일, 2월 25일, 3월 10일 중에 저희 하나 더 체크해야 될 게 있어요. 자, 무슨 부분 체크해야 되냐면 지금 1번과 3번에 있는 건 순수한 현금 영수증 매출, 순수한 신용카드 매출이에요. 그런데 2번에 있는 건 순수하지 못하죠. 카드는 결제 수단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결제받은 수단으로 썼던 부분인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 매출이라는 부분에만 입력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디에도 기록을 해야 된다. 이 부분은 지금 3번 자리에 가면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한 금액 중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까지 문구가요. 여기까지 문구가 여기 2번에 써 있는 문구랑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렇죠? 이 금액 중에 세금 계산서나 계산서를 무엇한 게 있으면 발급한 게 있으면 여기다 기록해야 되죠. 그러면 이 부분은 어디에 기록을 한 번 더 해야 된다? 아, 세금 계산서 발급분이라는 부분에 기록을 한 번 더 해야 되는 거죠. 됐을까요? 그게 지금 현재 예제 따라하기에 박스로 표시해 드린 게 그 부분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할 때요. 우리가 유형을 선택했던 건 부가세 신고서의 자동 반영의 부분의 취지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가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 집계표를 작성하고 있는데 전표 입력은 생략하라고 했어요. 그럼 부가세 신고서에 제가 위치를 지금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자, 이 부분에 자동 반영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과 같은 문제가 출제가 되면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집계표도 직접 입력하시고 부가가치세 신고서도 반드시 해당 란에 직접 입력합니다. 자, 그것까지 같이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그러면 저희는 입력하러 가시죠. 자, 1월부터 3월 입력하고 들어왔고요. 과세 매출에 신용카드, 직불, 김영식 선불카드에 들어가야 되는 금액. 그러면 여러분이 찾아주실 건 신용카드 자리 금액. 그럼 신용카드는 2번에 있는 금액하고 3번에 있는 부분이 신용카드였죠, 여러분. 그러면 250만 원 더하기 얼마 하시면 돼요? 143만 원. 그럼 250만 원 더하기 143만 원 하시면 얼마인가요, 여러분? 우리는 393만 원인가요? 그래서 과세 매출 금액에 393만 원이 맞죠, 여러분? 네, 393만 원을 입력을 합니다. 됐을까요? 자, 그리고 우리 1번에 현금 영수증이 있었죠? 자, 그 부분은 과세 매출에 얼마 넣어주셔라? 330만 원을 입력. 분명히 지금 이 자리에 입력하는 금액은 무엇으로 입력한다? 발행금액, 부가세 포함금액으로 입력하셔라 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리고 우리 723만 원 중에 누가 있었다? 세금 계산서 발행금액이 있었다. 발급금액이 있었다. 얼마예요, 여러분? 250만 원이요.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 빠진 거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입력하고 마무리. 그러면 여기까지 끝냈으면 반드시 메뉴 상단에 보시면 저장 버튼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저장 안 누르고 메뉴 종료하면 저장하겠느냐라고 물어보긴 해요. 그런데 저장 버튼이 있는 건 습관적으로 저장을 누르는 게 좋습니다. 그럼 저장을 일단 해놓으시고요. 저는 이 메뉴 잠깐 띄워놓고 갈게요. 자, 그리고 나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갑니다. 자, 그러면 부가가치 신고서 부속명세 부가가치세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열어주시면 되시고요. 자, 그리고 이 부분에 들어와서 조회하는 기간은 1월부터 3월이죠, 여러분. 그래서 1월 1일부터 3월 30일을 입력하시고 들어옵니다. 됐어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제 입력하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요건에 맞춰서 입력해야 되겠죠. 자, 우리는 지금 현재 세금 계산서 발급분에 입력할 건 없어요. 그런데 입력해야 되는 자리가 3번 자리와 그리고 몇 번 자리야? 우리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발행분 3번 자리에 입력해야 되는 정보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영세 자리에 세금 계산서 발급분이라고 해서 이 자리에 입력해야 되는 게 필요해요. 그럼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발행 부분에 들어가야 되는 금액은
얼마가 있다. 우리 현금 영수증을 무엇한 거? 교부한 거. 그러니까 순수한 카드 매출, 현금 영수증 매출. 그러면 1번은 순수하죠, 여러분? 그리고 몇 번도 순수해요? 3번도 순수하죠. 그러면 330만 원과 우리 143만 원. 근데 반드시 누구와? 금액과 세액을 구분해서 입력하셔라. 그러면 현금 영수증에 해당되는 300만 원 그리고 더하기 신용카드에 해당되는 금액 얼마? 130만 원을 더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얼마를 입력한다? 우리 430만 원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그럼 부가세는 당연히 별도일 거고요. 그러면 입력을 하시죠. 자,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3번 자리에 가서 430만 원을 입력하시고 엔터 하시면 이 자리에 10%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알아서 세액 자리가 얼마가 나온다? 43만 원이 자동으로 나온다.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입력합니다. 근데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3번 자리에 금액을 입력하면 신용카드와 현금 영수증 매출이라고 해서 지금 이 금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서 3번 란에 입력을 했어요. 그쵸? 그럼 이 3번 란에 입력한 금액이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몇 번 란도 입력하라고 말씀드렸어요? 19번 란이요. 그래서 19번 란도 입력해라. 근데 3번 란에 넣을 땐 가액과 세액을 구분해서 넣지만 19번 란에는 두 금액의 합으로 넣으시라고 했죠. 그럼 19번 란의 금액은 330만 원 더하기 143만 원을 더해서 넣습니다. 결론적으로 430만 원 더하기 43만 원이란 얘기죠. 그럼 19번 단에 입력해야 되는 금액은 얼마가 된다? 473만 원인가요? 그래서 473만 원을 우리 입력해 주셔야 해요. 그래서 19번까지 들어가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제가 여기 밑줄을 그어놔서 그렇지만 여기 자리에 내려오시면 우리 누가 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공제 19번 자리에 가셔서 우리 합쳐진 금액 공급 대가인 473만 원을 입력하시고 엔터 해주시면 됩니다.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실 것. 그럼 이제 이렇게 입력이 끝나고 난 다음 그 다음에 이제 어디 가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 이제 다 끝난 거 아니잖아요. 순수한 건 끝났죠. 그런데 2월 25일은 우리 뭘 발행했다?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발행했다. 그럼 영세율 세금 계산서는 영세율 자리에 세금 계산서 발급분 5번 자리 입력이 돼야 되죠. 그럼 5번 자리 선택하시고 금액 얼마 넣어주시면 된다? 250만 원 입력하시면 되겠죠.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입력이 모두 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문제가 나오면요. 부가세 신고서까지 내면 합격률이 너무 저조해져요. 근데 사실상 3점 내지 4점밖에 안 주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 틀렸다고 불합격이 된다 그렇지는 않거든요. 근데 대부분들이 이제 이게 다 손으로 입력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전표를 입력해서 들어올 땐 어느 난에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입력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전표 입력에서 실수가 없으면 그 난에 맞게 들어갔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손으로 입력하라고 하면 입력의 위치나 용도 부분을 정확하게 숙지하지 못하시면 이제 거기서 계속 말려버려요. 그래서 정확하게 위치 파악을 하고 가실 것.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9번에 들어오는 금액은 3번에 기록된 금액에 대해서만 우리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 공제가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 주거나 계산서를 발급해 준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시면 그 부분은 세금적인 혜택은 하나도 못 받아요. 어차피 면세사업자는 해당 사항이 없는 부분이긴 해요.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 공제는 과세사업자 중에 개인사업자만 주는 혜택이긴 한데요. 근데 그 부분은 순수한 현금 영수증, 순수한 신용카드 매출분에 대해서만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조항입니다.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내가 그런 사업을 하고 있다. 근데 상대편이 계속 세금 계산서 달라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카드로 물건을 팔고 세금 계산서 발급하는 거 교부금지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건을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약자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주기도 해요. 사실상 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도. 근데 또 한 번 생각해 보면 나는 그걸 발급해 줌으로 인해서 무엇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개인 사업자였다면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 공제 못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받는 입장이었을 땐 달라고 하지 마세요. 어차피 증빙 그거 아니어도 증빙 처리 전혀 하자 없잖아요. 그래서 필요 없는 부분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끝내주시면 우리 실무 예제는 끝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항상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장해 주시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근데 알아두실 거 하나, 시험은 이렇게 손으로 입력했던 문제가 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확인하고 싶어서 들어가시잖아요. 그럼 저장한 데이터 불러오겠냐고 물을 거예요. 반드시 저장 데이터 불러오셔야 됩니다. 새로 불러오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입력했던 자료는 다 어떻게 될까요? 싹 지워지겠죠? 네, 손으로 입력한 거는 저장하고 새로 불러오게 하면 다 지워집니다. 그래서 항상 저장 데이터 불러오는 걸 하셔야 된다는 거. 자, 지금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시고 끝내주시면 우리 신용카드 매출 전표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시험 문제는 어디까지 낸다?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서 반영까지 낸다. 그런데 어느 쪽 문제를 더 많이 내냐면 반영 문제 뺀 문제를 더 많이 내긴 합니다. 그래서 위치는 전부 다 기억을 좀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여러분. 집중심화 들어갈게요. 두 문제 있죠, 여러분? 그래서 집중심화 쪽에 있는 문제 정도만 해결하고 들어가시면 시험 문제는 크게 달라질 건 없습니다. 자, 다음은 2021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인 4월 1일부터 6월 30일의 자료이다. 자,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집계표를 작성하시오. 다만 다음의 자료는 전표 입력하지 아니한다. 항상 이런 패턴으로 출제가 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럼 저희는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 집계표만 작성하라겠네요. 그리고 회사 코드는 몇 번으로 바꾸시고요? 2300번. 그러면 오른쪽에는 회사라는 버튼 눌러주시고요. 2300 누르시면 주식회사 대응 집중심화가 있을 겁니다. 자, 회사 선택해 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 집계표 작성해 달라고 했으니까 곧바로 서식을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4월 10일, 5월 5일, 6월 10일 세 건의 자료가 있네요, 여러분. 자, 그럼 한 건씩 내용 정리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들어가셔서 일기 확정이니까 4월부터 6월 넣으시면 되죠. 그래서 4 넣으시고 6 넣고 엔터. 자, 이성대 놓으시고 정리. 자, 4월 12일 제품 공급가액 1000만 원이고요. 부가세 100만 원. 자, 홍길동에게 제공하고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부분은요. 지금 부가세가 있다고 나왔잖아요. 그러면 과세이다, 면세이다? 과세입니다. 그래서 위치는 그대로 현금 영수증 쪽에 가시면 되시고 그리고 우리는 과세 매출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그대로 기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자, 그리고 5월 5일입니다. 자, 제품 500만 원의 부가세 별도 50만 원. 자, 주식회사 한강에 납품하고요. 세금 계산서를 발급. 자, 세금 계산서 발급했다라고 되어 있고, 자, 대금은 5월 25일 주식회사 한강에 법인카드로 결제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세금 계산서와 카드가 동시에 들어왔네요. 그리고 부가세가 있는 상태이네요. 그러면 저희는 어느 부분에 신용카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과세 매출에 무엇 하시면 된다?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 부분에 과세 매출이라고 전 일단 기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금 계산서 발급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부분은 어느 부분? 우리는 3 부분에 입력해야 된다는 것도 쓸게요, 여러분. 그래서 3의 어느 부분? 세금 계산서 교부라고 되어 있는 게 있었죠. 세금 계산서 교부에 우린 또 입력해야 된다. 그러니까 2번 입력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자리에도 입력해야 되고 이 아래쪽 3번 세금 계산서 발급 금액에도 입력. 자, 그리고 6월 10일. 자, 면세 제품이고요. 공급가액 800만 원입니다. 자, 주식회사 낙동에 납품을 하고 무엇을? 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대금 중 300만 원은 현금으로 받고요. 나머지는 무엇으로? 주식회사 낙동에 법인카드로 결제받았다. 그럼 여러분, 카드 결제 받은 건 우리 계산서 발급 금액 800만 원 중에 얼마요? 500이요. 왜냐면 300만 원은 현금 받았어요. 그리고 나머지 500만 원에 대해서만 우리는 카드 결제를 받았습니다. 됐을까요? 그럼 이런 지금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다? 면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신용, 직불, 기명, 선불카드의 무슨 자리요? 면세 매출 자리에 가야 되겠죠? 그래서 카드라고 했으니 우리 카드 자리에 가시고 면세, 매출분이라고 하는 부분에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계산서를 발급했네, 여러분. 그럼 요 계산서의 발급은 여기 계산서 발급 금액이라는 자리가 있죠, 여러분. 그러면 요 부분도 몇 번 자리? 3번.
무슨 부분? 우리 세금 계산서 교부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계산서 자리에 우리 금액을 또 넣어주셔야 되는 거죠. 됐을까요?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아래쪽 3번 자리에 입력해야 되는 부분이 2개나 된다는 게 특징이네요. 그러면 입력하러 가보시죠. 자, 들어오시고 저희는 일단 1번부터 순차적으로 보겠습니다. 현금 영수증 과세 매출 부분은 현금 영수증 라인에 가셔서 우리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으로 넣으시라고 했어요. 그러면 1,100만 원을 입력하시고 엔터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두 번째. 자, 이 부분은 과세 매출이죠. 그럼 신용카드 난에 가셔서 과세 매출에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 얼마요? 550만 원 입력하시고 엔터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6월 10일 거래. 자, 이건 면세 매출입니다. 카드. 그러면 신용카드라는 란에 오시고 면세 매출분 란에 얼마 넣어주시면 되신다? 우리 500만 원입니다. 우리 카드 긁은 거 500이에요, 여러분. 500. 자, 그리고 자, 아래쪽에 내려옵니다. 우리 과세 매출액에서 1,650만 원 입력한 금액 중에 누가 있었다? 세금 계산서 발급이 있었다. 라고 했죠, 여러분. 며칠 거요? 5월 5일 거요. 금액이 얼마인가요? 550만 원. 그럼 이 자리에 550만 원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여러분? 자, 그리고 면세 매출 분이라고 되어 있는 요 500만 원에 계산서 발급 금액 얼마가 있었죠, 여러분? 500만 원입니다. 자, 이거 문제 냈더니 이러고 계십니다. 계산서 발급 금액에 800을 넣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500이에요, 여러분. 계산서 전체 금액은 800이 맞지만 자, 이 서식을 이해하고 가셔야 되겠죠. 이 서식은 어떻게 보는 것이다? 내가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한 금액을 어디서 2번의 난에서 합계를 냅니다. 그리고 이 금액 중이에요. 이 금액 중에 누가 있으면 세금 계산서나 계산서가 있으면 여기에 중복 표시를 해달라 이 얘기인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지금 3번에 있는 금액은 2번의 금액보다 절대 클 수가 없어요. 이 금액 중에 여기에 기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금액 중에 찾으라고 했는데 이 자리가 지금 현재 500이에요. 근데 여기다 어떻게 800을 넣어요, 여러분? 아니죠. 이해되셨어요? 분명히 300만 원은 현금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신용카드 매출 전표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발행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자리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800이 아니라 얼마이다? 500이 맞습니다. 이 문제 면세로 내든 과세로 내든 조심하실 거. 자꾸 발행한 전체 금액을 자꾸 넣으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서식을 보실 때 2번에서 3번으로 끌고 내려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3번은 2번의 금액과 같거나 또는 무엇 해야 된다? 여러분 작아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누가? 3번이. 그래서 얘가 더 커야 되거든요. 그래서 같거나 그리고 작으면 여기가 크다고 표시해줘야겠죠. 그래서 2번이 더 큰 경우들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실수하지 마실 것. 이 문제 냈을 때 난리가 났었어요. 제가 알기로 이의제기가 되게 많았었대요. 이 유사 문제가 나왔을 때. 근데 봤더니 다 800을 쓰고 나오셨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게 800이 맞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장하시면 되는 거고요. 다 끝났어요, 여러분. 더 하실 거 없죠? 그러면 여러분은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한 3점 정도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그러면 문제 하나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마무리할게요. 회사 코드 2400번 보여지니까요, 여러분. 회사를 2400번으로 변경해 놓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를 이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추가 반영하고요. 자, 지금 문제는 1번하고 좀 다른 거네요. 부가세 신고서에 추가 반영해 달라고 했고요. 신고 부속 서류인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 집계표를 작성하시오. 자, 신용카드 매출 전표는 제시된 자료 외에는 없는 것으로 가정하며 회계 처리는 생략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 집계표 열어주시고 이기 예정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여기 조회하는 기간은 몇 월부터 몇 월 넣어주셔라? 7월부터 9월을 넣어주시면 이기 예정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자,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서도 이번엔 열어놓고 가겠습니다.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들어가셔서 이기 예정인 7월 1일부터
9월 30일을 입력하셔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추가 자료가 있다? 여러분 추가 자료가 있는 건 여러분 자료를 지우시면 안 됩니다. 자, 추가 자료가 있으면 이 추가된 부분의 내용을 무엇하는 것이다? 가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냐면 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추가 반영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 자료를 지우시면 안 되세요. 그래서 그대로 놓은 자료에 무엇만 하셔라? 우리 추가된 자료를 넣어주셔라. 그러면 저희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직계표부터 순차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8월 15일 비사업자인 박승민에게 제품 공급대가 187만 원을 판매하고요. 당사가 가맹된 BC카드에 의해 결제받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였다. 자, 지금 현재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하였다라고 되어 있네요, 여러분. 그러면 누가 봐도 뭐로 봐주시면 될까요? 우리 카드와 관련된 매출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공급대가가 얼마이다? 187만 원 부가세 포함. 그러면 부가세가 있다란 얘기니까 우리는 신용카드 쪽에 가셔서 어느 자리에 과세 매출 자리에 무엇 하시면 된다? 기록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과세 매출 쪽에 기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부가세 신고서도 반영하라고 했네요. 그럼 이 부분은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우리 카드 매출이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과세입니다. 그럼 어느 자리에 가시면 될까요? 저 부가세 신고서는 이 아래쪽에 써놓을게요. 자, 1번에 있는 8월 15일 거는 어디에 가자? 과세 자리에 가야 되겠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무슨 부분?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발행분이 있죠, 여러분? 전 신용카드라고만 쓰겠습니다. 그리고 남번호는 3번 난이거든요. 이 난에 기록을 합니다. 자, 그리고 금액은 얼마? 170만 원에 부가가치세 별도인 17만 원을 기록해야 되겠죠. 그리고 3번 난의 금액을 기록하게 되면 그 부분은 우리 또 하나 넣는 자리가 있죠, 여러분. 우리 무슨 부분이요?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자, 저는 그냥 세액공제라고 쓸게요. 그래서 세액공제난 몇 번? 19번 난에도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19번 난에는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인 187만 원이 기록이 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9월 30일 거 갈게요. 주식회사 화미가구에 제품 공급가액 30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 판매하고 우리 세금 계산서를 무엇하였다? 발급하였다. 라고 얘기합니다. 대금 전액을 가뱅된 우리 삼성카드에 의하여 결제하고요. 주식회사 화미가구에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카드 결제 받았다는 얘기가 되네요. 자, 그러면 우리 카드 결제된 부분은 말 그대로 신용카드 안에 그리고 여러분 우리 금액을 봤더니 뭐라고 되어 있다? 3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그러면 지금 이 부분 3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부가세 별도라고 되어 있고요. 자, 이 부분에 대한 걸 이 자리에 기록해 주시면 되겠죠. 근데 조심할 건 부가세 별도에 여러분. 그래서 신용카드 매출에 대한 부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과세 매출에 기록을 하시면 되시고 330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럼 과세 매출란에 넣어야 되는 건 187만 원 더하기 330만 원이 돼야 돼요, 여러분. 300만 원이 아니라 330만 원. 그래서 그거 더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세금 계산서를 발급했으니까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번 자리, 3번 자리에 가서 다시 기록을 해야 되죠. 그러면 3번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금액 중에 우리 무엇한 거? 세금 계산서 교부한 금액 자리에 한 번 더 기록합니다. 자, 요건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가면 우리는 어디에 입력한다? 당연히 과세 자리에 가는 건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발행 자리가 아니라 세금 계산서 발급 자리에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세금 계산서 발급인 몇 번 자리? 1번 난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1번 자리에 얼마? 300만 원에 우리 부가세 30만 원을 우리 무엇 하신다? 추가 기록해 주셔야 되겠네요. 그리고 세금 계산서 1번 난에 기록한 건 우리 신용카드 매출정표 발행세액공제 난에는 절대 못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19번 난엔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입력하러 가시죠. 자, 저는
계산기 좀 잠깐 열 거고요. 계산기는 이 옆에 있는 거 열어도 되니까요. 계산기 잠깐 열겠습니다. 자, 무슨 부분 때문에요? 187만 원에 330만 원 더하는 거. 187만 원 더하기 330만 원 더해주시면 얼마이다? 517만 원. 그러면 우리 신용카드 자리 과세 매출의 금액은 517만 원을 입력하시고 엔터. 우리 현금 영수증 없어요, 여러분. 전자지급수단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과세 매출분 517만 원에는 누가 있다고요? 세금 계산서요. 얼마요? 330만 원이요. 자, 그러면 우리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집계표 내용은 마무리가 된 거죠. 됐을까요? 그래서 이 부분은 끝났으니까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디 가시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갑니다. 그러면 저는 이 부분은 다 끝났으니 닫아주고요. 그리고 이 창은 닫으셔도 괜찮습니다. 네, 닫아주시면 되고,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서 미리 열어놨었죠, 여러분? 네, 요 내용 입력할게요. 그럼 저희는 3번 란부터 먼저 넣을게요. 그럼 과세에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발행분 3번 란에 가서 얼마를 170만 원에 우리 17만 원 넣어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3번 란의 합계금액 우리 19번 자리에 내려와서 얼마를 187만 원을 입력하시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1번에 있는 요건까지는 정리가 다 끝났습니다. 이제 2번 들어가야 되네요. 자, 2번에 있는 부분은 세금계산서 발급분 1번 자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나와져 있는 금액에 무엇 하셔야 된다? 더하기를 하셔야 된다고요. 그럼 지금 현재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입력되어 있는 금액이 얼마가 있다? 4억 2,799만 원이 있는 상태죠. 그럼 이 금액에 얼마를 더해 주셔라? 300만 원을 더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4억 2,799만 원이 얼마로 바뀌어요? 4억 3,099만 원으로 바뀌어야 되네요. 그래서 여기 수정합니다. 그러면 4억 3,099만 원 입력. 다행히도 부가세 10%가 세율란에 있기 때문에 우리 세액자리는 알아서 4,309만 9천 원이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입력된 정보가 있는데 삭제라는 글씨가 없었다. 그럼 절대로 여러분들 임의 삭제하시면 안 돼요. 그 만약에 해당되는 난이 겹친다. 그러면 있었던 금액에 가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그런 문제를 낼 땐 추가로 반영하세요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임의 삭제하시면 점수를 득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문제는 이렇게 입력하시고 저장하고 나오면 요것 또한 점수 3점이에요, 여러분. 점수가 후해져 봐야 1점 더 줘요. 네, 3점 내지 4점인 거거든요. 그럼 다 끝났으니까 종료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 형태나 2번 형태 또는 앞에 뭐 영세율동 문제도 지금 앞에서 우리 실무예제 풀 때처럼 나왔던 그런 식의 형태 문제 중에 택일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시험 문제 풀어보시면 신용카드 쪽 관련된 서식이 2개가 있잖아요. 하나는 매출 쪽 서식이고요. 지금 이제 매출 서식은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뒤에 해야 될 게 매입 서식이잖아요. 시험 출제 빈도는 매입 서식이 훨씬 더 높기는 해요. 네, 매출보다는 매입 쪽이 훨씬 더 출제 빈도가 높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매출 쪽 내면 더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매입을 오히려 더 잘 풀고 계시고 많이 보다 보니까 그렇겠죠.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